최근 나사가 공개한 사진 하나 때문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이걸 보는 내 눈을 믿을 수 없다. 한국은 정말 신비로운 나라다라며 많은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그동안 전 세계는 어떤 한 해양생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생물을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선정해 멸종시키기 위해 무려 100년 동안이나 고군분투해왔죠. 그런데 나사가 발표한 사진은 이런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의 의욕을 사라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은 바다의 잡초라고 생각해 모두 없애려고 했던 생명체를 한국에서는 열심히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얼마나 열심히 길렀던지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했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미역이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한국의 남해안에서 길러지는 거대한 미역을 보고 놀라 지구전망대라는 사이트에 인공위성이 촬영한 한국의 미역 양식장 사진을 올렸죠. 그들은 한국 산모들이 빠른 회복을 위해 미역국을 먹는 풍습이 있고 한국인의 생일 음식으로 보편화돼 있다. 해조류 양식은 친환경적이며 해조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라는 소개글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거대한 양식장까지 필요할 정도로 미역이 무려 1000년 동안 한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고 산모들은 필수적으로 미역을 섭취하며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는 왜 미역을 바다의 잡초라고까지 부르며 없애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무역 때문이었습니다. 선박은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라는 물을 채워넣는데요. 말 그대로 선박에 바닷물을 채워 좌우 균형을 맞추고 무게중심을 아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개 선박은 출항하는 항구에서 바닷물을 넣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이를 비우고 다시 채우는 과정을 반복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닷물 속에 있던 조류나 폐류가 함께 이동합니다. 당연히 그 바닷물 안에는 미역도 함께 있었죠. 목적지에 도달해 바닷물을 다시 비우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해양생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중 3%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생태계를 교란하고 해당 국가 연안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속출했죠. 그리고 바로 그 3%는 미역이었습니다. 미역은 암수 구별 없이 포자를 통해 홀로 번식하기 때문에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번식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역을 퇴치하기 위해 잠수부를 투입해 미역을 퇴치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번식력을 감당할 수 없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미역은 어떻던가요? 미역의 어마어마한 번식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이 모자라 양식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한국에서는 왜 미역을 이렇게 많이 소비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에선 전통적으로 산모가 아기를 낳은 뒤에 미역국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습관도 여전하죠.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풍습입니다. 고문원인 초학기에는 고려 사람들은 새끼를 낳은 고래가 미역을 뜯어 먹은 뒤 산후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을 보고 산모에게 미역을 먹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은 아이의 출산을 관장하는 삼신할머니에게 바치는 음식이기도 해 조선시대 산모도 미역을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조선시대 풍습을 기록한 조선여속고에는 산모가 첫 국밥을 먹기 전 산모방의 남서쪽을 깨끗이 치운 뒤 미역국 3그릇씩 삼신상을 차려 바치고 국과 밥을 산모가 모두 먹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37일, 그러니까 21일 동안 삼신할머니에게 미역을 바치는 일종의 제의적 상징적 의미가 담긴 문화유산이란 것까지 파악해야 왜 한국이 미역종주국이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역의 효능을 살펴보면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데요. 미역은 칼슘이 풍부하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의 칼슘이 태아에게 전달되는데요. 이때 산모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을 경우 출산 후 골다공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미역은 산모와 아이 건강을 위해 필요한 요오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주재료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와 신생아의 중추신경계와 뼈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생아는 모유 수유를 통해서만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어 엄마의 요오드 섭취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인간은 스스로 아이오딘을 생성해낼 수 없고 공기 중으로 호흡하거나 스스로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하는데요. 아이오딘의 대표 식품은 미역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역을 포함한 해초류를 많이 먹는 편이라 요오드가 부족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죠. 그 결과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역을 먹는 민족으로 탄생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 하와이 등에서도 미역을 먹지만 한국의 소비량에 비교할 수 없는데요.
일본에서 해조류 소비량의 45%는 김이지만 한국에선 75%가 미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미역을 즐겨 먹지만 일본인은 다시마를 특히 좋아하죠. 그래서 전 세계는 이런 여러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를 미역 문화의 종주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가 재미있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먹는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해조류를 먹었던 것은 맛있거나 건강을 생각해서였는데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먹는다는 표현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제목을 붙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서양은 해조류의 흐물거리고 미끌거리는 식감 때문에 해조류를 혐오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해조류 식품인 김도 한국김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전까진 서양에서 바다의 잡초, 블랙페이퍼라고 불리며 혐오식품 취급을 받아왔죠. 하지만 프랑스 언론은 단순히 전 세계에서 잘 먹지 않는 해조류를 한국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구를 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해조류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르몽드는 광합성 작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로 지구온난화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해조류 16종은 단풍나무보다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무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메탄가스를 해조류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더욱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세계의 메탄가스 중 18%는 소와 같은 가축의 트림과 방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팀에서는 바다구리풀을 소의 사료에 섞어 먹이면 소의 헛배부름을 98%까지 줄일 수 있고 트림과 방귀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미 호주에서는 해조류를 첨가한 사료를 출시해 소에게 먹여 메탄가스 방출을 90%나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 환경에도 좋고 영양까지 풍부한 미역이 이제서야 주목받는 것이 신기할 정도인데요. 요즘은 이런 환경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식이 널리 전파되면서 미역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역국이 산후조리에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유명 병원에서도 산후 건강식으로 미역국을 내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퀸 오브 에인절스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산모와 수유부는 물론 일반 환자들도 즐겨 찾는 메뉴로 미역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 병원의 책임 영양사는 미역국에 풍부한 칼슘과 요오드 성분이 자궁수축이나 지혈에 효능이 있어 산후 회복에 좋고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인이 아닌 다른 환자들도 미역국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성 식품을 배제한 식물 기반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역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한 미역 수출국은 한국, 중국, 일본인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연간 3,700만 달러 상당의 미역을 수출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는 미역과 같은 해조류가 다이어트 영양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어 미역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역은 건강 음식에 대한 열풍을 타고 세계적인 내추럴 슈퍼푸드의 반열에까지 올랐습니다. 매년 63만 톤을 생산하며 세계 미역 생산량의 27%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미역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